문둥병인 나병으로 고생하다 생을 마친 세조의 삶을 조명합니다. 세조는 조선의 제7대 임금으로 역사적으로 공과가 엇갈리는 평가를 받는 왕입니다. 조선의 왕 중에서 왕세자를 거치지 않고 즉위한 최초의 왕이며 반정을 일으켜 왕권을 찬탈한 첫 임금이기도 합니다. 조선의 제4대 임금인 세종대왕의 둘째 왕자로 태어났고 제6대 임금인 단종의 숙부였으며 즉위 전의 호칭은 수양대군이었습니다. 1453년 수양대군은 계유정난을 일으켜 자신의 동생이자 세종의 셋째 왕자였던 안평대군, 김종서 등을 죽이고 정권을 장악하여 어린 왕이 뒤에서 섭정을 시작합니다. 수양대군은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는 아이인 단종을 꼭두각시로 만들어 자신의 권력욕을 뒤로 감추고 왕실의 안정을 꾀한다는 명분을 앞세우기 시작합니다. 이에 반발한 신하들을 무차별적으로 사륙함으로써 일단 왕실은 안정된 것처럼 보였으나 1455년 단종 스스로 숙부인 수양대군에게 양위하는 형식으로 왕권을 넘기지만 실제로는 수양대군이 무력으로 왕권을 찬탈한 것이었습니다. 단종의 복위운동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세조는 사육신으로 일컫는 성산문, 박택년, 하위지, 이계, 유흥구, 유성원 등 당사자는 물론 그의 가족들까지 영모죄를 뒤집어 씌워 사륙하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이로 인해 세조는 자신의 정적들을 제거함으로써 왕권의 안정은 이루었지만 자신의 양심까지는 안정시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집권 후의 나라는 어느 정도 평온을 되찾았지만 세조 자신은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이 되고 나서 궁중에 지나친 육식과 탄수화물 위주의 고칼로리 음식에다 운동 부족은 임금의 육체를 망가뜨리기에 충분했고 정권을 찬탈하는 과정에서 조카인 단종을 비롯 많은 충신들을 죽인 그 원죄가 마음의 병으로 남음으로써 세조는 집권 후반기로 가면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됨과 함께 가족들에게까지 화가 미치게 됩니다. 세조가 즉위한 지 3년 만에 왕위 계승 서열 1위이자 원자였던 의경세자가 갑자기 죽었고 그 후 둘째 아들인 해양대군을 왕세자로 책봉하였는데 세조 7년에는 세자빈이 손주를 낳고 5일 만에 사망합니다. 불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2년 후인 세조 9년에는 해양대군의 아들인 손자까지 절명합니다. 세조는 이딴 가족들의 죽음으로 심한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고 자신의 질병도 날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불교에 귀의하게 됩니다. 조선시대에는 개국공신인 정도전의 영향으로 숭유억불 정책을 펼쳐왔는데 세조는 자신이 지은 죄과가 자신의 건강과 가족들의 안위까지 좌우한다고 여겨 불교에 심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조는 40대 후반부터 거동이 어려울 정도로 건강 상태가 악화되었고 명의를 찾거나 온천, 사찰 등으로 치유를 하러 전국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강원도 오대산 깊은 골짜기에 위치한 상원사에 들러 한동안 머물렀던 이야기가 설화 형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세조는 한센병으로 알려진 나병으로 승하하셨다고 전해집니다. 피부병이나 관절질환, 나병 등은 풍습이 원인으로 생기는 병입니다. 세조가 상원사에 머물면서 하루는 절 앞으로 흐르는 계곡의 냇가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마침 지나가던 동승을 발견하고 그 동승에게 자신의 등을 밀어줄 것을 부탁합니다. 동승의 도움으로 목욕을 마친 세조는 동승에게 왕의 옥체를 씻어주고
왕의 몸에 종기가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지 말라고 했더니 동승이 오히려 문수보살을 직접 보았다고 하지 마라는 말을 남기고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세조가 놀라서 주변을 찾아보았지만 동승의 흔적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후에 세조를 괴롭히던 피부병은 말끔히 나았다고 합니다. 문수보살의 은덕으로 불치병을 낫게 된 세조는 감동하였고, 이를 전해들은 세조의 딸 의숙공주 부부가 1466년 세조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의미로 화고를 불러 동승의 모습을 그리게 하고 나무로 조각상을 만들어 상원사에 비치게 하니 그것이 현존하는 국보 제221호인 상원사의 문수동자상입니다. 어느 시대이건 왕들은 대다수가 등창이나 피부병 등을 심하게 앓았습니다.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 데다 과중한 업무 등으로 스트레스도 심했을 터인데 여기에 지나친 육식과 고칼로리 음식 등이 고콜레스테롤증을 유발함으로써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역사에 풍운하였던 세조는 결국 51세에 나병으로 운명하게 됩니다. 이런 역사를 살펴보면서 황금소는 서글픔을 느낍니다. 세조의 지은 죄는 밉지만 그래도 조선 건국 초기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잡고 나라의 기틀을 굳건하게 세운 임금이라는 측면에서 그가 건강하게 직무를 더 수행할 수 있었더라면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만약 그 당시 황금손이 개발한 해죽순식품들을 세조께서 드셨다면 그 정도의 병은 충분히 고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전에 황금손을 찾아오신 손님께서 주신 명함의 건강은 차영, 양도, 상속, 임대가 되지 않습니다. 라는 글귀가 긴 여운을 남기는 새벽입니다. 나라가 외세의 침략이나 내분이 아닌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망한 나라는 역사에서 그 예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희귀한 사례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출산의 기피로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므로써 나라가 머지않아 문을 닫기를 운명에 처한 대한민국 이야기입니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음에도 응당 책임을 져야 할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좇는 소인배 집단으로 전락했고 기업들은 앞다투어 대한민국을 탈출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초반 세계 4대 강국으로 손꼽혔던 아르헨티나가 한번 추락한 후에 그들은 지금까지도 삼류 국가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20세기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선진국으로 꼽히던 그리스나 폴란드가 처한 현실, 그리고 역시 지난 세기 초까지만 해도 아시아의 4대 강국이었던 미얀마가 지구상의 최빈국으로 추락한 배경도 우리는 곱씹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나라의 명맥이라도 잇고 있기에 어느 시점에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겠지만 후세들이 태어나지 않는 대한민국은 그런 희망조차 가질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에서 비애를 느낍니다. 내내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배대열의 세상만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황금소는 큰 힘을 얻습니다.